한 달 만이죠? 한 달 3월 초순에 방송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또 4월 또 초순에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공개 방송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또 방송을 조금 열어봤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몇 가지 조사하고 좀 시작하죠. 어떻게 3월달 공개 방송 참고해서 대박 나셨습니까, 님들? 앞전에 대박송 하나 틀어드렸는데 우리 VIP님들이야 뭐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일반 회원님들 어떻게 수익 좀 났어요? 일반 회원님들 제 공방 참고하시는 분들 수익 좀 내셨어요? 음, 한 달에 한 번 듣는 거지만 도움이 많이 되시죠? 한 달에 한 번 방송 듣는 것도 도움 되죠? 그죠? 오늘도 한번 우리가 이제 1, 2, 3 이제 4월달 됐는데 올해 또 4, 5, 6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또 그런 그림들을 한번 좀 그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는 과연 어떨 것인가 또 뭐 간략하게나마 예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또 핵심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또 파헤쳐보고 그리고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에서 이슈들 좀 체크하고 그러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이슈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동안 시장을 옥죄었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없어졌고요. 이제 남은 이슈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가 아직 좀 남아있고, 그다음에 유가 관련해서 이건 러시아 때문에 유가가 좀 하락했다고 했는데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반전 모색을 하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정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그리스 문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존재를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뭐 보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변수 그리스 문제.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인데 그 전에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뭐 일부 작년만 해도 일본 엔화 약세라든지 뭐죠. 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다 소멸됐고요. 다 이제 지나간 얘기가 돼버렸고, 남은 게 한 이 정도만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악재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요. 그죠? 시장을 좀 못 위로 올라오긴 좀 버거운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소멸된다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근거기 때문에, 이제 남은 악재들만 뭐 간략하게 파헤쳐 보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하나 남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시장에서 너무 많이 떠들어대가지고요. 제가 힘들게 얘기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작년부터 외쳤던 거. 금리 인상은 악재다, 악재다, 악재가 아니다. 금리 인상은 악재라 했습니까? 악재가 아니라 했습니까? 악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힘들. 그러면 왜 언론에서는 악재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랬어요? 왜 언론에서는 악재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해임들을 겁주기가 아니라 그렇게 정설로 알려져 있으니까 세뇌가 당하고 있다는 거죠. 얘들이 언론 애들이 주식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언론인들이 주식을 잘해요? 얘들 전혀죠, 전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의 발상에서부터 이미 완전히 반대로 매매를 시작하는 거죠. 금리 인상 무서워서 주식 투자 못한다.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금리 인상하면 오히려 주가 폭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미 과거의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 답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VIP님들 예전에 한번 이거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말 나온 김에 금리 인상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 이거 짚고 넘어가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좀 봐드리고 넘어갈게요. 금리 인상이 그냥 악재가 아니다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악재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전에 한번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얘들한테. 종합 화면으로 봐야 되나? 차트로 봐야 되나? 차트. 통합 차트. 자, 요거 한번 보죠, 요거. 님들. 이게 언제입니까? 이 차트 다 보이십니까? 대신증권 차트? 다 보이세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쿨금리가, 쿨금리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힘들. 국내 쿨금리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빨간색으로 이거 보이십니까? 요거를 좀 확대해가지고 봅시다. 자, 여기 금리가 이렇게 인하되다가, 힘들. 요 금리가 이렇게 인하되다가, 횡보하다가, 인상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인상, 이렇게. 그죠? 계단식으로 이게 인상되는 거 보이시죠? 힘들.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주가 급락하던가요? 주가 급락 안 해. 주가 급락해요? 급락 안 해요? 저 금리 인상하면 급락한대. 앞으로 안 좋대. 웃기는 소리라니까. 하물며 제가 쓴 책에서, 힘들,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책이 있어요. 알죠? 3년 전에 쓴 책을 한번, 그것도 한번 말랑해 볼까요? 제가 힘들게 어떻게 설명드렸는지. 3년 전에 쓴 책 있어. 힘들. 책 내용 잠깐 보여드릴게. 자, 요게 이제 예전에 서점 가면 볼 수 있는 책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마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주식시장의 장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 파악을 못하면, 시장 파악을 거꾸로 하면 완전히 매매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금융장세, 그죠? 금융장세에서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 반락, 금리가 이제 정체가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으면 실적장세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서 금리가 어떻게 돼? 금리가 인상되죠? 올라가죠? 그죠? 그 옆에 주가는 어떻게 돼 있던가요? 주가가 내려가든가? 주가 내려가요? 아니면 올라가요? 올라가죠? 형님들. 금리 인상이 악재가 아니라고. 금리 인상이. 근데 시장에서, 언론에서는 금리 인상, 미국 조기 금리 인상 한다, 어쩐다 하면서 했는데 겁줬잖아. 그러면서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시장 한번 볼까? 시장 볼까요? 형님들. 코스피 지수 볼까? 월봉으로 볼까요? 개뿔 안 올랐죠? 개뿔 안 올랐잖아, 그죠? 1940에서 2050, 개뿔 100포인트 올랐어, 그죠? 100포인트 개뿔 올랐거든요. 자, 봅시다. 중형주, 많이 올랐죠? 소형주, 폭등했죠? 코스닥, 폭등했죠? 자, 금리 인상이 악재면 이거 폭등할 말이 돼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가는데?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그죠? 대중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돈을 못 버는 게 언론 기사를 너무 믿다 보니까, 언론에서만, 그 언론의 주식도 할 줄 모르는 애들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또, 다운이다. 뭐지? 에라이씨. 잠시만요. 맞다, 이거. 자, 일단 이렇게 좀 봅시다. 화면이 조금 내려갔는데, 뭐, 볼만한가요? 화면이 조금 기울었는데, 회의님들 보는 건 문제 없죠. 일단, 제 화면에서는 약간 어긋났는데, 그대로 좀 진행할게요. 그래서,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데, 6월 인상하냐, 9월 인상하냐, 이거 가지고 떠들고 있는데요, 님들. 6월 인상하면 어쩔 거고, 9월 인상하면 어쩔 건데, 주식 5월 달에 팔 거야? 7월 달에 팔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전에 당연히 주가에 어떤 또 흔들기는 있겠죠. 금리 인상 이제 한다. 조만간 할 거다 하면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언론에서 증시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이제 악재인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맞죠? 악재인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금리 인상 전에 또 주가가 흔들릴 거예요. 근데 그건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금리 인상 갖고 주가 빠질 때. 제가 지난 공개방송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주가 빠졌을 때 거거든, 아마? 코스닥? 맞죠? 지난 공개방송 제가 3월 며칠 날 했던가? 형님들? 지난 공개방송 제가 3월 며칠 날 했던가요? 3월 11일이야? 그날 아마 주가가 되게 빠졌었을 거야. 내 기억에. 3월 11일이면 언제야? 여기죠? 여기. 여기잖아, 여기. 맞죠? 형님들.
여기네, 여기. 그죠? 그리고 증시 어떻게 됐어? 그리고 증시 어떻게 되든가요? 님들. 더 갔죠? 이렇게 더 올라왔잖아, 코스닥. 그죠? 이날 제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공개방송을 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수할 게 좀 있다. 지금, VIP 오시면은 살 것도 좀 많이 있고 하니까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했던 사람들은, 지나고 나니까, 이 좋은 장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시장에 이 좋은 장은 7년 만에 왔는데, 코스닥 랠리가 7년, 8년 만에 온 거거든요. 형님들. 이걸 기다려왔다고. 이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랠리가 과연 쉽게 끝나느냐?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좀 이따 설명드리면 대형주 라인이 움직일 때는 중소형 라인이 쉬겠지만, 그 쉬는 시간, 지금 대형주가 먼저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조금 딜레이가,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 동안에는, 아직 이 중소형주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아직도 뭐 벌벌 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 이후에 또 금리 인상 가지고, 시장이 흔들기가 들어온다면, 또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님들? 시장이 또 흔들린다면 어떻게 하라고? 매수하라고요. 자신 있게 쫄지 말고. 알겠죠? 그렇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아직 이 강세장은 형님들 아마 7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또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맨날 이제 뭐 걱정하는 거냐면 언제 고점 먹는 거 아니야? 고점 먹는 이것만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상승이 와라 하는 거 되게 기다려도 안 왔었잖아. 시장이 이미 방향성을 터닝을 한 이상 형님들이 빠져라 해서 안 빠집니다. 조금 주가가 좀 싸졌으면 사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안 내려오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가는 애들은. 그래서 맨날 안 되는 종목 잡아가지고 수익 안 나는 거죠. 되는 애는 이미 다 놓쳤고 그런 상황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시장에 대해서 애들이 자신감을 갖고 매매에 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가 문제는 이제 유가 문제도 저는 이제 해결 국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인위성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와의 어떤 미국의 어떤 결탁이죠. 단순히 무슨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 무슨 유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수요가 급락을 해가지고 유가 급락한 게 아니라 그랬죠. 수요가 막 급락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사는 게 쪼들려서 기름을 안 쓰기 시작해가지고 유가가 급락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수요가 얼마나 줄었길래 그런 거야. 물론 수요가 일부는 줄 수 있지만 그게 유가 급락의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약간 인위성이 있다. 뭐라 그랬어요? 러시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가 급락을 묵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가장 최우방인 사우디와 함께 어떻게 보면 작전을 한 거죠. 유가에서도 러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러시아가 아무리 해도 굴복을 안 하잖아, 그죠? 완전히 지금 뭐 푸틴이가 배짱 제대로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지금 오바마가 무슨 일 벌였어요 최근에 무슨 일 벌였던가? 그죠? 이란하고 손을 잡아버렸잖아. 이란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아시죠? 과거 페르시아님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란을 손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매장량이 러시아 다음이에요, 님들. 근데 러시아는 천연가스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수출로. 그러니까 어떻게 유가하락으로는 더 이상 러시아밖에 안 되니까 이란까지 손을 잡아버리는 거죠. 이란을 완전 러시아를 이란까지 손을 잡아가면서까지 죽이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유가는 그렇고 나니까 뭐 이란하고 손잡으면 유가 급락할 것처럼 언론에 써들더니 유가 어떻게 되든가요, 얘들. 유가 어떻게 되든가. 오히려 급반등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죠? 오히려 급반등하죠. 생각하고 다르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가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앞으로 우리 발목을 잡을 내용들은 아니라는 걸 제가 이미 과거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인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가, ETF라든지 이런 것들 매매하실 분들은 해보라고 대신 장기 펀드 개념으로. 그죠? 그런 말씀도 좀 드렸어요. 계속 매집을 하는 거죠. 왜냐면 유가라고 하는 거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쪽에 주식처럼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유가는 그냥 사면 오르는 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이야 가장 뭐 피곤하겠지만, 이게 유가 지금 반등이 연속성을 갖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급락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리스 문제가 이제 한 가지 있는데, 이게 다음 주 뭐 화요일날 국채만기가 하나 도래하는 게 있어요. 14억 유로인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약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스가 요즘에 떠들고 있는 게 아주 하는 짓이 밉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리자가 집권을 했는데, 그 시리자라는 어떤 당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극조합니다. 이제 그 당수인 치프라스가 이제 하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독일한테 배상금을 내라. 우리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330조인가요? 340조인가? 니네 배상해라라는 얘기까지 꺼내면서 아주 그냥 미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은 그걸 곱게 봐줄 국가가 없죠. 특히나 독일 입장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그리스를 그냥 쉽게 봐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뭐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미운털 박혀서 안 도와주면, 지금 그리스는 하는 짓이 러시아랑 좀 붙으려고 하는 것 같은 눈치죠.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랑 뭐 붙어버리게 된다면은 뭐 유로존의 이탈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감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수년 전에는 그리스 유로존 이탈 가능성 제로입니다라고 했어요, 인들한테. 그때 그리스 때문에 주가 폭락했을 때, 그죠?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폭락, 이걸로 그리스 이탈 절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EU에서도 그리스 이탈에 대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탈을 당연히 그냥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에 대한 대비책들을 많이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가 요즘에는 그리스 문제로 주가 폭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설사 유로존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이슈가 이제 앞으로 뭐 4월달 내지 5월달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치명적 악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정도 재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하면 되냐면, 다음 주 화요일에 뭐 국채만기 도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문제 해결되는 가닥을 보면서 매매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현금을 한 20-30% 만들었다가, 그죠? 그거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봤다가 잘 해결되면 또 주식 사고, 그죠? 그렇게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전 VIP인들 중에서 지금 대부분 현금이 20%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20%. 주가를 좀 최근에 판 것도 있고 해가지고 현금 만들어 놓고, 대신 주식은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사자, 이렇게 좀 전략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매매를 하시면 뭐 시장 대응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시장에 별로 악재가 그렇게 뭐 악재 없구나,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제 뭐 이거 이상의 어떤 치명적 악재가 없기 때문에 회원들이 매매하시는 데는 지금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 포지션을 구축한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놈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트렌드 차별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올 초에 힘들게 강조했던 내용이죠. 차별화. 그리고 지난해에서도 강조를 드렸던 게 바로 차별화였습니다. 그죠?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계속 안 되고, 그죠? 그게 차별화라 그랬잖아. 되는 놈은 계속 되고 안 되는 놈은 죽어라 안 되고. 맞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 올해 연초에 샀다. 돈 벌어요? 현대차, 기아차 연초에 주식 샀다. 돈 법니까? 안 되는 놈은 가겠지. 죽어도 안 되잖아. 그죠? 포스코 돼요? 포스코 죽어도 안 되죠? 죽어도 안 될 놈들은 안 됩니다. 되는 놈들 어떻게 돼? 건설주들, 건설 자재 섹터, 그죠? 뭐 게임주들, 또 뭐 있어요? 뭐 화장품 관련주들. 되는 놈들은 계속 가잖아. 그죠? 계속 가. 그래 또 뭐가 된다 했어? 하나는. 놈 중에 하나는 뭡니까? 중국 놈이라 그랬죠, 중국 놈. 중국 관련주 매매해야 된다고. 중국 관련주. 이거는 올해 계속 유효합니다, 님들. 그죠? 계속 유효해요. 제가 올해 지난 3월달 공개방송 때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 화장품 해야 된다. 그거 뭐였는지 다들 아시죠, 이제는? 뭐였던가요? 진짜 내가 힌트 그때 다 드렸을걸? 그죠? 힌트 드렸죠? 제가 뭐라고 힌트 드렸냐면 3월 공개방송 때 제가
제가 2월 달에 리젠 수익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2의 리젠이 있다라고 했죠. 제2의 리젠이 있다. 그죠? 리젠 120% 수익 나고 제2의 리젠이 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코리아나였어요. 근데 코리아나를 제가 3월 달에 설명드릴 때 이렇게 힌트를 드렸을 거예요. 50% 수익 났는데 다시 본전 왔다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50% 수익 났는데 다시 본전이 왔다. 잘 찾아봐라. 화장품 중에서. 고객님들 찾으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왜 못 찾아? 최근에 50% 수익 났다가 다시 본전가 와가지고 다시 더 사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코리아나였잖아. 형님들. 대박 났죠? 근데 그걸 안 하고 혹시나 착각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하신 분들은 더 대박이 났겠네. 그죠? 착각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맞아요? 혹시 하신 분 없습니까? 코리아나 우리가 50% 수익 났다가 본전 왔습니다 라고 했던 이거잖아. 강력 매집했다. 제리젠 요때거든요. 요때 매집했거든요. 본전 부근까지 내려왔어. 본전 부근까지 내려와서 안 판다. 더 산다. 근데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사드렸어요. 다 비중 30%까지 한 20에서 30%까지 다 사드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요거 여기 올라올 때마다 차익했죠. 이렇게 차익 또 다시 재매수 차익 또 재매수 차익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매 많이 했습니다. 코리아나 가지고 수익 많이 났죠. 근데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요런 종목들이 뭐였어요? 이 코리아나 같은 종목들이 중국 관련 놈 중국 관련주 님들 놈 중국놈 그죠? 되는 놈 안 되는 놈 중국놈 해야 된다고. 근데 중국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 먹고 살거든요. 우리 수출 비중 1등 나라가 중국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중국 자꾸 늘어져야 돼. 지금 기업들도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만 돈을 법니다. 힘들. 중국과 관련이 없는 기업들은 돈 못 벌어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게 뭐였냐면 정책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해야 된다. 차별화. 역시나 이것도 님들께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 1월 공개방송부터 2월 공개방송, 3월 공개방송 다 얘기했던 거죠. 이 건설 자재만 유일하게 제가 1월달, 2월달, 3월달, 오늘까지도 얘기합니다. 그죠? 건설 자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1월달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삼목에스폼, 동아기업 같은 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흘려드렸고요. 그죠? 흘려드렸고 2월달에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2월달에 3월달에 제가 지난 공개방송 때도 혜님께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고 있다. 뭐였어요? 우리가 이거는 진짜 종목을 깠지 내가. 이 종목은 사고 있다 라고 했던 게 그 유진기업이었죠? 님들 완전 힌트 다 드렸다. 유진기업은 제가 암개방 종목 추천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죠? 유진기업 같은 애들. 유진기업. 그죠? 유진기업 우리 한 톨도 안 팔았습니다. 님들. 한 톨도 안 팔고 있어, 유진기업. 여기 샀거든요. 유진기업 여기 사서 요날 팔았다 그랬지. 최고점 매도. 그 다음에 제가 3월 공개방송 때 뭐라 그랬어요? 재매수하고 있어요. 힌트 이렇게 드렸죠. 유진기업 재매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힌트라고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아마 뭐 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이 났을 거고요. 저희 그냥 가져갑니다. 유진기업 안 팔아요. 아직은 안 팔어. 올라오면 팔 거요. 힌트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주는 아주 친절함이네요. 그죠? 힌트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종목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전략이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뭐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유진기업뿐만 아니라 힘들 계속 좋은 종목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건자재 섹터는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따 조금 이따 종목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건설이나 건설자재 같은 애들은 매매를 계속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명이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환율, 유가, 원자재 등 영향 없이 매매할 수 있는 자체 모멘텀 지닌 종목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게임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핀테크 이것 다 안 끝났어요, 힘들. 제가 2월달에 게임주 잠깐 쉬라고 했는데 이제 게임주들이 또 올해 쉬었거든요.
물론 많이 가격 부담이 생겨버린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배 이런 종목들은 매매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요. 이제 이따가 좀 보죠. 자체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과 좀 큰 종목들에서는 올 하반기 정도에서 또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게임주들도 여전히 뭐 저는 관심권 안에 두고 있고, 물론 지금은 매매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있어서 이거 이제 뭐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코코미라든지 에스넷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고 또 새로운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화장품도 여전히 뭐 숨겨져 있는 화장품들이 많다 보니까 괜찮고, 핀테크도 마찬가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내용입니다. 올해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핀테크 안에는 뭐 보안 같은 종목들도 포함이 되겠죠. 보안주들 그런 애들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시장 개방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화장품 얘기했는데 화장품 또 들어가죠. 화장품 게임 이것도 중국 시장, 중국 모멘텀에 또 해당이 또 되는 거예요. 화장품 게임.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 탑픽이 된 거고요. 뭐 섬유라든지 이제 옷도, 의류도 수출이 되니까 관련해서 밥솥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애니메이션 관련주라든지 또 AIIB라고 해서 이제 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관련해서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해외 건설 수주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관련 종목들, 얘네들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축이기 때문에 이 축과 벗어나는 종목들은 사실 돈을 벌기 힘들어요. 여기서 조금 벗어나는 게 뭐냐면 증권주 같은 애들이, 시장이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권사들 돈이 난리가 나는 거죠. 돈 축제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권주가 제일 빨리 움직인 거고요. 이제 시장이 강세장으로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증권주가 먼저 움직였고. 근데 증권주들이, 물론 뭐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따라잡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적인 종목들 쪽에서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애들을, 물론 다 나왔습니다만, 나오고 쉬고 있다거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종목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이제 중소형주들 말고 대형주는 또 언제 움직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대형주를 한 종목 매매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딱 한 종목을 최근에 매집해서 조금 올라왔어요. 한 5, 6% 정도 올라왔는데 계속 뭐 가져갈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대형주는 언제 봐야 된다? 하반기 반전 스토리를 쓴다. 대형주는 하반기에 반전 스토리를 쓰게 될 것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금리 인상 악재는 배신을 기대해라. 즉 금리 인상이 하면은 악재로 알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을 막상 시작했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배신이죠, 배신. 그리고 나서 시장 날아가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신한 거죠. 뭐 악재라고 하더니 왜 시장이 가는 거야? 라고 그때 가서 뒷땅 치면은 아무 의미 없다.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전에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수급 보시면은 이것도 확인해 드릴까요? 자, 봅시다. 누적으로 봅시다. 요거 차트가, 여기 옆에 거 차트는 보지 마세요. 차트는 좀 잘못됐어. 요 차트는 좀 잘못됐으니까 차트 보지 마시고, 한 2월 달부터 보면은, 자, 2월 달부터 보면은 2월, 3월, 4월까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서 4조 이상을 매집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또 답이 안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감이 안 오실 거고, 이거 드릴게요. 이거 다운돼가지고 오늘 방송 녹화 될라나 모르겠네, 이거. 지금 화면이 이게 지금 다운된 거거든요. 제 거 PC에서. 형님들은 근데 아무 이상 없죠? 형님들이 보시는 화면은 그냥 멀쩡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요? 제 거에서는 지금 다운돼 있거든. 녹화가 될라나 모르겠어. 그래서 걱정되는데, 아무튼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자. 자, 여기서 파란색이 뭡니까? 근데 파란색 아래쪽 파란색 그래프 뭐야? 파란색 그래프 외국인님들, 외국인이야. 이거 안 되네. 자, 그냥 제가 색깔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아까 표시가 안 되니까 색깔로 설명드릴게요. 파란색이 외국인입니다. 형들. 외국인은 2008, 9년도 이에 무슨 짓 했습니까?
2009년도 이후에 주식을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거죠. 중간에 반락은 있죠. 흔들릴 때 있잖아. 한 6개월 정도 계속 팔잖아.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길게 보면 6개월 내내 팔은 적도 있어요. 이때 2013년도 연초부터 6월달까지 계속 팔았죠. 6개월 내내. 그리고 나서 연말 계속 사들였고, 그 다음에 좀 또 계속 팔았고, 한 3, 4개월. 그 다음에 또 계속 한 6개월, 7개월 사놨고, 한 3, 4개월 조금 팔았고, 그럼 지금 또 사고 있는 거죠. 계속 이 방향대로 해서 우상향에서 매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동안에. 그죠? 그 다음에 그 구간 동안 무슨 짓이 벌어졌는지 투신하고 개인 어떻게 됐습니까? 갈색하고 빨간색. 투신권하고 개인들은 무슨 짓이 벌였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팔아온 거죠, 주식을. 맞습니까? 투신, 투자 신탁. 투신은 무슨 돈으로 매매합니까? 투신은 무슨 돈으로 매매하죠? 개인 돈으로 매매하죠? 지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개인 돈 다 날라갔다는 거야. 여기에 제가 연기금 차트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되나? 잠깐 추가 좀 해봅시다. 추가. 추가 지표. 추가. 자, 연기금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연기금 무슨 짓 했어요? 연기금. 연기금 뭐 했던가요? 위에 있어, 위에. 연기금 차트는 위에. 매수했죠. 연기금은 누구 돈이야? 개인 돈이야? 개인 돈이야? 나라 돈이죠? 개인 돈 아니야. 돌려주긴 하는데, 얘네들은 개인들이 돈을 넣고 빼는 그런 게 아니야. 개인들이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 투자 누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금은 외국인만 장기 투자야. 개인들은 뭐 하는? 단기 투자하고 있죠. 조금만 오르면 팔고, 조금만 오르면 팔고. 지금 펀드화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금리 인상 올 하반기에 있으면, 과연 정말 개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주가가 급락할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개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주가가 급락할 것이냐? 그렇게 순진하게. 강세장 경험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강세장은 이렇게 6개월, 3개월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움직이는 게 강세장인 거예요. 근데 아직 코스피는 시작도 안 했어. 왜? 페이크죠, 페이크. 코스피는 시작도 안 했어, 힘들. 코스닥 중소형만 가벼우니까 날라갔죠? 나중에 본 게임 어디서 나온다? 코스피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올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봐야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금리 인상 전부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막상 하기 전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 관련해서 종목이 뭐가 있을 것이냐? 뭐가 있을 것이냐? 저는 건설증권 탑픽. 건설증권 탑픽. 잘 모르겠다. 건설주 박아 놓으세요, 그냥. 형님들. 나는 주식을 잘 모르겠다. 건설주 박아, 그냥. 난 건설주 한 서너 개 박아놔. 그러면 돈 벌걸? 내년도에 한번 까보면 돈 벌걸요? 제 이 얘기 작년에, 저번 달에 했던가요? 저번 달에 했던가? 이 얘기를 집 사실 분들 이거 그냥 박아 놓으시는 게 좋을걸?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했어, 안 했어? 해서, 도움개발 같은 거, 화성산업 같은 거 주가 어떻게 되든가요? 한 사이에. 도움개발, 님들, 계속 가죠? 계속 가요, 님들. 그죠? 신기하죠? 주가가 가는 놈은 계속 가는 거야. 화성산업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가죠? 님들, 이거 얘기했던가? 그죠? 유진기업은 내가 아예 추천드렸고, 님들, 그죠? 유진기업 아예 추천드렸고, 응? 그죠? 대림산업도 올라오고 있죠? 현대건설도 올라오고 있죠? 잘 모르겠으면 건설주 몇 개 박아놓으라고. 그러면 된다고요. 사실 이것만 해님들 다 알려드려도 오늘 공방송은 제가 봤을 때 건지는 거라고 봐요. 우리는 특히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는 그죠?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철강 정유 보험을 제외한 하지 말라고. 여기는 알겠죠? 올해 하지 말라고요. 아예 건들지 마세요. 정유주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바닥권에서 조금 파닥파닥 거릴 수는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못지않는 실력을 가진 중동 기업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보험은 이제 뭐 이 금리 수준의 보험은 완전 망하는 거죠. 하지 마시고. 이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스토리가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과거처럼 국영제 섹터 시장을 주도하지는 않는다. 국영제 섹터라고 한다면은 뭐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애들이 시장을 화려하게 수놓는 그림은 아닐 것이다. 뭐라고요? 건설증권 같은 과거의 트로이카 종목들, 그죠? 그쪽에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둔다. 그리고 언제? 대형주는 하반기가 반전 스토리. 물론 조금 빨라지면은 5월달, 6월달부터도 시작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소형주가 우선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매매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형님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아, 문스탁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대박이 나는구나. 작년도 1월부터 4월달까지는 비트코인이나 사물인터넷 같은 애들 가지고 매매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4월부터 9월달까지 건설자재 매매해서 수익 크게 냈었고요. 건설자재가 아니라 건설과 건설자재. 그죠? 건설과 자재. 이렇게 매매했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 하반기에는 게임주 가지고 뭐 넥슨GT, N소프트 등등 해가지고 게임주 매매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1월부터 3월달까지는 건설자재도 했고요. 사물인터넷도 했고요. 화장품도 했고요. 다 했어요. 올해는 상반기는 다 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달부터 6월달까지 또 뭘 할 것이냐? 뭘 할 것이? 저는 아직도 이거예요, 님들. 아직도 이쪽으로 돌아간다고, 이쪽으로. 응? 아직도 이쪽으로. 그래서 종목들 깠습니다.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가? 핵심 주도주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다면 대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 여전히 이쪽이 좋은 거죠. 여전히 대형 건설사, 야, 나는 중소형 너무 많이 올라서 못하겠어. 많이 올라서 지금 따라잡기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형 건설사 같은 거 좀 준비해 놓으시고, 좀 탄력 떨어지도록 준비해 놓든가. 그죠? 건축 자재, 자재 쪽에서는 뭐, 삼목 에스폰, 유진기업, 파세코, 남선, 알미늄, 하츠, 선창, 산호, 성신양해. 이거 애들 더 갈걸? 더 갈걸? 유진기업은 지금 사면 안 돼요. 지금은 엄청 올랐잖아. 그죠? 이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봐봐. 더 갈걸? 보세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 조정받고 또 가고 이렇게 갑니다. 얘네들. 중국 수혜주들 보라 그랬죠. 화장품 관련주도 이미 터졌어요. 우리 다 팔았습니다. 코리아나. 100% 넘게 수익 나고 다 팔았어요. 대신 화장품 중에서 안 오른 종목들이 있겠죠. 오른 거 말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거 지금 따라잡으면 죽을 수도 있어. 님들. 작살 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 전에 했으면 모를까. 지금은 작살 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중에서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님들 왜 확신을 하고 샀냐면은 중국에서 검색량 지표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작년도 하반기에 검색량이 급증하는 걸 다 체크하고 실체가 있다. 중국에서 팔리는지. 그리고 우리 회원들도 정보통. 우리 회원들이 다 정보통이었어. 중국 현지에서 진짜 코리아나 물건이 팔리는지 없어서 못 판대. 다 이게 정보가 이런 확실한 정보가 있어 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다 떴어요. 그죠? 다 터졌어.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서는 이제 시세가 나기 힘들고 제가 지난주 그때 2월달 3월달 공개방송 잠깐 흘렸던 게 이제 예를 경남제약 같은 거 흘렸었거든요. 그죠? 경남제약 같은 거 우리도 물론 못했어요. 실전에선 아까워. 뭡니까 비타민 C 그죠? 그 말씀 한번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경남제약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죠. 근데 그런 종목들 내용을 보시면은 중국에서 실체가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돼. 이제 중국에서 실제로 팔리고 있는가? 그건 어떻게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그 제품을 뭐 타오바몰이라든지 그죠? 뭐죠? JD.com인가요? JD.com이라든지 주베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국 사이트를 가봐야 돼. 님들이 직접 가서 그 제품이 팔리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어떻게 확인해? 가보면 알아. 님들 직접 가보지도 않았잖아. 맞죠? 가봐서 얘를 코리아나를 중국어로 뭐로 하지? 코리아나 중국어로 뭐지? 중국 검색해서 붙여넣기 검색 버튼만 눌러보면 답 나오거든요. 중국에서 팔리고 있구나 이게. 그것도 안 하면서 내가 그냥 돈을 벌 수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공부해야지.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뭐, 예를 들어, PM 풍경 같은 건 뭐, 밥솥이 되겠죠? 전기밥솥 전기밥솥, 그 몸에, 압력밥솥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리온 쿠첸이라든지, 뭐,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레드로버라든지, 뭐, 왜 그런, 중국의 또 화장품이라든지, YG, 라든지 뭐 MK 트렌드 같은 이제 옷이죠. MK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뭐 중국 수혜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성장성을 지닌 게임주들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게임주들이 이제 많이 오른 주식들은 저는 못 보고요. 이 정도 선이 올해 좀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넥슨지티라든지 파티게임즈라든지 엔서프트라든지 드래곤플라이라든지 조이시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 안에 두시고 이제 하방 지지를 뚜렷하게 받아준다면 아마 주가가 막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하방 경직을 좀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매매 가담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핀테크, 뭐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통신장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탑픽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쪽은 아직 매매를 안 하고 있는데 뭐 계속 뭐 말씀드렸던 섹터인데 현대통신도 제가 1월달 초에 말씀드린 거 아시죠? 공개방송 때 형님들한테 현대통신 장기로 박아주시면 돈 된다. 공개방송 때 말한 거 녹화방송 봐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녹화방송 자료 있죠? 그러니까 혹시나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 1월달 방송 들어보면 진짜 했네. 이거 꼭 관심 가지라고 했네. 1월달 다 했던 거네. 이 얘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대통신 같은 것도 지금 그때 이후로 막 70% 이상 상승했는데 저는 더 간다고 봐요. 그냥 끝나는 종목들 아니다. 그 외에 뭐 다산 네트워크, 와이솔, 뭐 다날 뭐 다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봐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 중에서 다 움직임이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중에서 80% 이상은 뭐 또 추가 대박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체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에 이 종목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올 연초에 얘기했던 거와 2월달 얘기했던 거와 3월달 얘기했던 거 그대로라는 거 아실 겁니다. 뭐 크게 바뀌었나요? 형님들? 전략 뭐 크게 바뀌었어요? 전략 뭐 크게 바뀌었습니까? 형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제가 어떤 올해 1월, 2월, 3월, 4월에서 말 바뀐 거 있습니까? 없죠? 그대로잖아. 시장도 마찬가지죠? 올 1월 달에 제가 틀어놓은 거 볼까요? 1월 달에 1월 6일 날 1월 1일 날 형님들께 보여드렸던 거 1월 6일 날 이거 강연회 했던 거 뭐라 그랬어? 차별화, 그죠? 작년 시장의 트렌드 차별화인데 올해도 차별하다 하면서, 그죠? 응? 그러면서 시장에 치명적 악재는 없다, 그죠? 했고, 그래서 또 대형주는 힘들다 했죠? 그죠? 대형주는 역시나 힘들어 하지마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표주 실적은 따라서는 프리미엄 주기 힘들어 자동차 저평가 매력이 성장의 한계치 분명히 철강, 조선, 화학, 정유,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은 있지만 실적이 없어. 기계 경기가 살아나기 전에 기업 투자자 없어. 건설 해외 수출 모멘텀 없어. 국내 기업 집중 기업 찾아야 해. 국내에 뭐라 그랬어? 국내가 화성산업, 동원개발 말씀드린 거죠? 한신공영, 그죠?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다 급등했죠. 운송, 유가 프리미엄 해소 국면이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 증권이 이제 먼저 움직였죠, 증권. 요거 하나 좀 틀렸네, 그죠? 유통, 안 돼. 음식료 안 돼. 막 이렇게 했잖아, 그죠? 음식료는 환율 하락 딱 하니까 주가 급등했죠. 환율 최근에, 한 달 전에 환율 꺾이니까 주가 이제 음식료는 급등하기 시작하잖아요. 얘만 이제 환율 하락을 지켜보라 그랬고, 그죠? 그 외에 이제 실전 매매 이렇게 했었고, 연초에 해야 되는 거, 사물인터넷 하세요. 이렇게 다 이겁니다. 화장품 엔터드럼 이거 해야 된다면 종목 제가 그때 다 깠어요. 재건축, 안양의 분양여기 재건축 뭐 해야 되는 종목 까고, 그죠? 그대로예요. 지금하고 크게 바뀐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설명드린 섹터를 가지고 4월달, 그리고 5월달, 그리고 6월 중순까지는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6월달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중소형 라인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들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형주 라인 좀 매집하고, 그죠? 현금 일부 만들어서 좀 조정 한번 기다렸다가 조정받으면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조금 주가가 좀 조정받으니까 그때 여름 시즌에서 약간 흔들릴 때 이용해서 또 오히려 좀 또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가격 부담이 좀 해소되면 또 그때 주식을 저가에서 흔들릴 때 이용해서 매집해서 또 좋은 종목 사고, 그렇게 하면은 올 한 해 거의 퍼펙트하게 매매될 겁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11월장 한 달이 제일 힘들었던 장이에요. 11월장 한 달 급락장 한번 있었죠. 그때 변수 피하기 위해서 엔서부터 매집하고 비중 50% 60%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런 코스가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올해. 하지만 그 어떤 기간이 길어지거나
뭐 6개월 이상 조정받는 코스라든지 이런 흐름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조정이 오더라도 짧게 뭐 한 달 정도, 한 달 반. 이게 이제 올해 뭐 만약에 있다면 한 번 정도 있겠죠. 그런 코스만 잘 피하신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종목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쪽을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제가 공개 방송을 또 열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다들 뭐 보셨겠지만 근데 지금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실 공개 방송 오늘 뭐 이런 종목 이런저런 전략도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다음 주부터 좀 개편되는 게 하나 있어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정원이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아쉽지만 정원이 다 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오늘 다 다음 주 신규 런칭하기 전에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VIP 시스템이 좀 변화가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안정형하고 국가대표 직장인 클럽하고 이렇게 운영이 돼 왔죠. 운영이 돼 왔는데 제가 이제 공격형 반을 A반, B반으로 좀 두 개를 더 추가 런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정형 반은 지금처럼 매매하는 거예요. 안정형 반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종목들 가지고, 길게는 한 달에서 오래 가져가면 한 2개월, 3개월. 그죠? 오래 가져가면. 그 정도로 매매해서, 아마 수익률을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회원들 계좌 수익률 어떻게 찍혔는지. 다 보셨죠? 우리 VIP인들 계좌 수익률. 다 확인하셨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났죠, 수익. 그게 한두 명이 어쩌다 난 게 아니죠. 한두 명이 어쩌다 난 게 아니야. 다 같이, 제가 1월 달에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 무조건 VIP 빨리 들어오세요. 대박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은 대박 난다 말 못해요. 지금은 대박 난다 보장 못해. 제가 1월 달에는 장담을 했습니다, 형님들한테. 대박 날 거다. 장담을 해드렸고, 100%짜리가 3개 나왔습니다. 1월달 100% 하나, 2월달 100% 하나, 3월달 100% 하나. 뻥 같지만 진짜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렇게 내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제가 신도 아니고, 지금도 물론 유진기업 우리가 한 65% 수익 나고 있는데, 유진기업도 뭐 잘하면 100% 나오겠죠. 근데 사실 유진기업 누적하면 100%가 돼. 올 초부터 매매했으니까, 그죠? 중간에 팔고 다시 산 거라서, 초부터 했으면 100%는 되는데, 그래도 이제 또 한번 4월달은 유진기업 가지고 하는 건데, 계속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워낙에 좋았고, 이 좋은 장에 제가 뭐 그래도 타이틀이 문스탁 형님도 잘 아시는데 형님들한테 대박을 안 내드리면 또 자존심이 또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봤고요. 근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서는 또 아주 대박을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하면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은 나올 거라고 봐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안정반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뭐가 추가가 되냐면 이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공격형 반, A반, B반. 근데 정원을 지금 25명씩 놓기로 했거든요. 정원을. 지금 아마 VIP 인원이 전 우리나라 증권방송 통틀어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회원이. VIP 회원님들 숫자가 우리나라 증권방송이라는 증권방송 다 통틀어서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회원이. 제일 많아요. 근데 단타 매매를 장중에 동시에 시작해드렸는데 회원이 많다 보니까 호가가 왜곡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 뛰기, 4% 뛰기, 3% 뛰기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한테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도 4개, 5개씩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툴이 있고 또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안정반에서 하다 보니 해보려고 하니까 물론 안정반에 했다고 해서 손해가 막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매매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 이거 볼 수 있나? 안정반에서 회원이 많아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안 하고 있거든요. 한 며칠, 일주일 안 했는데. 이거 안 빠진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빠지네. 지금 다운돼서 그래, 이게. 뭐야. 요거다, 요거, 그렇지. 오케이. 자, 요거 보시면은, 그죠? 여기, 매매하는 거 내용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차익 완료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죠? 손절매는 몇 개 안 돼. 하나, 둘. 이제 손절매 찾아봐. 셋, 4개. 소폭 손실 5개. 소폭 손실 6개. 소폭 손실은 한 1%야. 6개.
7개 손절매, 그죠? 8개 손절매, 9개, 8개? 8개. 8개네, 그죠? 나머지는 다 수익이었죠. 이 나머지는 다 3% 이상 수익이 나온 겁니다. 차익 전략 다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매했는데, 근데 원래 이거보다 승률이 더 좋아야 돼, 제 통계가. 이거보다 승률이 더 좋아야 되는데, 여기서 일부 손절매가 더 나왔던 게, 우리가 매수해야 될 자리에서 우리 회원들이 막 매수를 받치고 있다 보니까 매수가 체결이 안 되고 그랬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빼버렸습니다. 이거를 빼고 뭘 한 거냐면 공격 평반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런칭이 돼요. 그래서 25명을 제한둔 것도 호가에 왜곡이 좀 안 생겼으면 해서.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댓글 달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60개인가 달렸대. 그러니까 50명 받는 거잖아, 50명. 근데 60명이 달렸으니 그것도 다 기존의 게임들이 프리미엄으로 옮긴다 그래가지고 아마 신게임들이 아마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참고하시고요. 안 되면 뭐 다음에라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 참여를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아무튼 50명 넘어가면 안 받습니다. 50명은 꽉 채워져서 뒤에 뭐 20명, 30명이 남든 그 나중에 제가 C반을 만들든 그건 제가 능력이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2반이 좀 추가됐다. 그게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그리고 참 다음 주부터 안정협반 가격이 66만원에서 77만원으로 인상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라고 오늘 방송을 사실은 뭐 겸사겸사 열어봤어요. 다음 주에 개편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거 좀 전달을 좀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뭐 저희 회원들도 뭐 수익도 많이 나고 저희 회사도 엄청 뭐 회원들이 많아져서요 엄청 커졌습니다. 그 덩치가 커졌어요. 사실 뭐 감당이 좀 제가 끝까지 할 수 있나는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반은 가격 변화 없습니다. 직장인반은 일단 옆에 써드릴게요. 55만원 그대로예요. 그리고 안정형반이 이제 다음 주부터 77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자반들은 웬만한 공격형반 한번 해보세요. 공격형반 해보시고 안정형반 우리 VIP님들 중에서도 공격형반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공격형반도 재밌을 거야. 매일 단타 매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뭐 전체적인 그림 한번 잡아 드렸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었으니까 우리 좀 다음 주부터 어떤 변화가 있다고 설명드렸고 오늘은 제가 종목을 많이 깠어요. 물론 이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도 몇 개 있냐? 혜민 확인해봐. 우리 종목, 보유 종목 몇 개 있어, 여기? VIP님들 아마 몇 개 있어, 여기서 우리 보유 종목? 하나, 2개, 3개 있네. 4개 있네. 그죠? 4개 있습니다. 4개. 여기, 우리가 전체 VIP님들이 종목이, 현재 갖고 있는 종목 개수가 7개 아닌가요? 7개죠? 7개 중에 4개를 까버렸네. 7개 중에 4개를 깠습니다. 물론 유진기업은 사지 마요. 유진기업은 사면 안 돼야. 얘는 너무 올랐어. 알겠죠? 얘는 갖고 있는데 얘는 사지 말고. 한번 봐봐. 이 중에. 자,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좋은 결과물 갖고 회원들하고 또 인사하고요.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저는 VIP님들이 너무 많아서 뭐 유치를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산이 한 뭐 1억 이상 된다. 자산이 크다. 그러신 분들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하시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 얼굴로 뵙도록 할게요. 또 열심히 매매하십시오, 형님들. 올해 아무튼 뭐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참 오케이.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형님들. 고생했습니다.